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제가 원래 그 일요병 이런 건 없는 사람인데요. 주말 동안에 제가 여수에 좀 놀러 갔다 와가지고 오늘 준비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하다가 좀 자료도 날려먹어가지고 아무튼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주말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의 코스피는 3.6%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FMC 회의를 전후로 하락폭이 계속 컸었는데 마지막 금요일 날은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주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낙폭을 확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디 뭐 비빌 데 없나? 어디 좀 그만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어디 좀 막아주는 데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매물대라고 해서요. 평균적으로 이 구간에 어떤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거래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의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안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자세히 보시면 작년 7월달 그리고 작년 12월달 그리고 올해 1월달에 기록했던 그런 주가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한꺼번에 그냥 무너지진 않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넘어갈게요. 나스닥도 똑같이 3.6% 지난 주간 동안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다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전주에는 4.5% 상승했는데 지난주에는 0.9%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약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원화 환율이 굉장히 강세로 잘 버텨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5월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들을 잘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는 것에 걱정되긴 하지만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FOMC 회의 이후로 2년물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물 금리도 더 빠르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금요일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인 거. 지난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좀 볼까요? 중요한 일정들 위주로 보면은 우선은 FMC 회의가 끝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셸 보먼, 닐 카시카리가 화요일에 있고요. 파월, 굴스비, 리사 쿡, 그리고 바킨 윌리엄스까지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매파인지 아니면은 비둘기파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매파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화요일날 이야기하시는 보우먼이라든지 닐 카시카리는 그냥 뭐 약간 매파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목요일날 발표를 할 예정인 리사 쿡이라든지 아니면 굴스비 이런 분들은 가장 도비시함의 끝판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이 되겠죠. 제롬 파월 의장이 목요일날 새벽,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텐데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뉴욕 연준의 윌리엄스 총재도 금요일날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일정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목요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에 들어갑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래서 3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에 추석 기간에 주식을 사고 넘어갈까 팔고 넘어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되고 있는 모습, 클라이막스는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는 수요일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고요. 나이키 등의 실적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FOMC 좀 지났지만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요. 우선은 경제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너무나도 오랜만에 밑으로 내려가는, 즉 인플레이션이 기존 전망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은 거의 1년도 넘게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경제 인플레이션 전망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발언도 그렇고요, 연준의 점도표도 그렇고 호키시하다, 금리 더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중립금리와 관련된 파월 의장의 표현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아마도 올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중립금리가 올랐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생각보다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코멘트를 할 때도, 유가는 그래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코어 인플레이션에 영향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았겠지만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소비자들의 기대, 즉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거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계속 인플레이션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을 파월이 했다라는 것이 좀 호키치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되는 코어 PC도 그래서 더 중요하게 느껴질 텐데요. 일단은 이번 달에는 4%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CPI와 비슷하게 코어는 내려가는데 그냥 헤드라인은 올라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코어 CPI는 4% 이하로 굉장히 오랜만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물가가 안정된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악재가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악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 정부가 셧다운 한답니다. 또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10월 1일까지 예산안 관련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69%의 확률로 아마도 셧다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셧다운을 하게 될 경우에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의하면 한 주 동안에 GDP 0.2%를 까먹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주 연속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GDP를 2.8%나 까먹을 수 있다 라는 경고 아닌 전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셧다운이 가장 길었던 기간이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있었던 35일, 그러니까 이제 5주 동안이었거든요. 가장 길었을 때가 이때였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인데요.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계속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유가 100불 간다고 하지 않나, JP모건은 수년 안에 150불 간다. 이런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년 안에 150불, 나도 그렇게 하겠다. 수년 안에 200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얄밉지만 어쨌든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수요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전망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잘 보시면요, 유가가 100불이 의미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긍정적이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가가 휘발유 가격이,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휘발유 가격이 2,0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그러면은 8만원 넣지 말고 7만원만 넣고 5만원만 넣을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유가가 이렇게 올라도 원유와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는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게다가 미국 내에서는 이번에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지, 미국이 연방정부도 셧다운 한다고 그러지, 복잡한데 그런 상황에서 막 기름값도 올라, 그러면 소비를 막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나타났던 유가 강세가 특이했던 점이 달러 강세를 동반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원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도 올랐지 천연가스도 올랐지 난리 났었잖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재고가 없어서 난리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너무 높아서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게다가 날씨가 좀 더워서 또 이번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너무 비싸서 천연가스라도 쓸까? 이것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가 100불 넘어가고 계속해서 치솟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하기는 부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악재는 금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5% 금리가 야 4%한테 너 쫄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림이 블룸버그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왔더라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목이 참 서학 개미지옥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사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미국의 ETF죠.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 TLT ETF가 최근 1년 사이 12%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더욱더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 국채에 대한 수요는 32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이 정도 금리면 괜찮지라고 하면서 계속 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고로 주식시장에는 지난주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유출이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즉 1787년 이후로 3개 년도 연속으로 채권에 투자했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역발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금리와 관련돼서는 연준의 금리 결정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부의 부채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연간 구독 할인 혜택이 이제 3일 후에 추석 연휴 기간 시작하기 전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연간 구독 할인 혜택 받지 않으신 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의 이 보고서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다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한번 보시고 연간 구독 아직 혜택 못 받아보신 분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주가와 관련돼서는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이후로 최장기간 신기록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5% 이상 하락하지 않고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한 기간이 2018년 이후로 최장이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안 빠졌었다는 얘기죠. 안정됐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기록이 FOMC 회의 때문에 102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또 이제 주가가 한번 빠지다 보니까 이놈의 알고리즘이 또 주가가 빠지는데 베팅하는 애들이 많아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긴 한데 경기 침체 한 달 전에 GDP 성장률을 보면은 어느 구간에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데는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는 갑자기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 전에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